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서 아카데미 십자군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1차 십자군 운동과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를 배웠고, 오늘 우리가 3차를 배우고 또 4차, 뭐 그 외에 뭐 5차, 6차, 7차, 8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시오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부로 이제 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1차에서 4차 전체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끝맺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차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제가 1차 알렉시오스 1세와 함께 그 다음에 결말을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결말을 보게 되어지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템플 기사단들이 만들어졌다. 템플 기사단이라는 것은 성전 기사단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예루살렘 왕국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잊어버려도 관계 없지만 우리가 주요한 요점을 바라봅니다. 예, 2차에 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에데사라고 하는 공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사라센들, 그때까지만 해도 사라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인들, 뭐 모슬렘 이렇게 되지만, 이 장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흩어져 있는 이 그 사라센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장기의 아들 뭐 누르 되면서 그 사람이 저격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세신, 이제 살인이라 그러죠. 어세신, 이제 암살, 우리말 암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또 하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단어가 암살, 어세신이라는 단어와 함께 지하드라고 하는 성정, 거룩한 전쟁, 홀리워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모슬렘들이 이제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단어들.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시아파들이 지금 그 트럼프가 그 예멘에 있는 그 무슨 그 후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그 제2인자를 죽이고 막 그러던데, 이 사람들이 다 시아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아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겨지는가? 수니파들은 안 하죠. 수니파들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주로 이제 그 주도권을 갖고, 이 사람들은 서방 세계하고 잘 지내고, 그러나 이제 시아파, 이란을 중심으로 있는 시아파는 이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대로 암살, 그래서 뭐 자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벌써 이때가 1178년이니까 1178년이니까 벌써 뭐 엄청난 900년이라는 엄청난 그 세월 동안 이 사람들 몸에 빼여 있는 거니까, 그 지하드 이런 것들이 몸에 빼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장기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들의 지도자 상이 바로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기는 시도를 했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제 이 모슬렘들을 모으는 데 시작을 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를 다 통합해 버리는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2차와 3차에 걸쳐서 주도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3차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3차에 오게 되어지면은 인물을 세 사람 정도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리처드 1세,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배 다른 형제인 필리프 2세, 그 다음에 이제 바로바로사라고 이래가지고 바로바로사, 이 당시의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말하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이 3차 십자군 운동에서 시작하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결말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인물은 이제 이런 사람이지만 3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배워야 할 게라기보다는 어떤 것의 특징이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 3차에 와서 이 리차드 1세만 살아남아 가지고 이 사람은 다 도망가죠. 그리고 바로바로사는 죽어버려요. 중간에 오다가 강을 건너다가 이 무거운 한 60kg 되는 갑옷 입고 오다가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이제 필립 2세만 이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리차드 1세만 남아가지고 이제 살라딘하고 결탁을 이제 맺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말에서 우리가 특징에서 이 사람들 말고 3차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은, 이 3차에 의해 가지고 이 십자군들이 자유스럽게 이제 방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방문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대신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모슬렘들이 장악하는 것을 허용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차드 1세가 돌아오다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붙잡혀 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감옥 생활에 있는 사람을 이제 돈을 줘 가지고 한 2만 드라크인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이 사람을 탈출시켰는데, 탈출시켜서 집으로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안 돌아오고 프랑스에 남아 가지고 프랑스에서 영토 전쟁하다가 죽어버려요. 참 안타깝죠. 근데 참 저도 역사에 아이러니컬한 건데, 살라딘하고 리차드 1세가 이렇게 협약을 맺잖아요. 방문을 허락하자. 근데 리차드 1세가 물러간 지 6개월 후에 이 살라딘이 죽어버려요. 정말 이제 역사에 참 아쉬움이 있는데, 만약에 리차드가 1,500명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6개월만 버티면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죠. 근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 죽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좀 더 붙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당신이 여기서 오는 그 사이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당신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아니 이거 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이제 이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그래서 내일의 일에 대해서 참 어떻게 될까. 아마 이 그 살라딘이 리차드와 협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돼 가니까, 그때 당시가 63세인데 뭔가를 딜을 해가지고 이것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이 그 어떤 그 마음속에 심산이 있지 않았을까. 역사적 교훈들을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 이 3차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 오늘 우리가 4차까지 보겠지만, 이 4차, 1차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4차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 4차에는 많은 그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라틴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군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지금의 이스탄불이지만 콘스탄티노플로 가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거기에 왕국을 차지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이제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당시에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단들의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알비파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 이때 당시 알비파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 알비파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 카타르거든요. 카타르 지금 카타르 국가하고 이름 비해서 그냥 카타리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카타리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 결한다고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십자군이라는 미명 아래 이들 한 3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더 안타까움이 생겨났는데 어린이 십자군 운동이 생겨납니다. 어린이 십자군 운동이 생겨가지고 니콜라이라고 하는 아이에 의해 가지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또 에티엔이라고 하는 아이에 의해 가지고 다 10대들 뭐 나이 많으면 고등학생 17살까지였으니까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생 이 아이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중간에 이제 돌아가는 애도 있었지만은 거의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어린이 십자군 운동을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제대로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툭 하면은 아이들이라든가 전쟁에서 아이들의 뭐 어떠한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감성을 막 조장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 앞에 나와서 율동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보고 그 앞에서는 탄일 종일 땡땡땡 어느 나게 들린다 이런데 선생님이 앞에서 자꾸 무릎 꿇어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도 내가 왜 저렇게 해야 돼?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꼬박꼬박 고개 지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보고 선생님이 너는 얼굴이 너는 몸이 왜 이렇게 뻣뻣하냐고 하는데, 지금부터 근 6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부터 싫었어요. 앞에 나가서 율동하고 막 이런 게. 내가 몸이 뻣뻣해서 막대기라서 그런가. 근데 나중에 이게 어린이 십자군 운동을 보면서 내가 잘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아이들의 그 감성적인 것을 이 어른들이 얼마나 이용해 먹는 것인가. 예? 그래 아이들은 재밌어서 하겠지 앞에서. 그러나 어른들은 그건 하나의 그 놀이개감이잖아요. 그래 아이들 저것들은 좋아서 하고 어른들은 그걸 즐기면서 하고, 그래서 집에서 보면 아이들 앞에서 나가 춤추게 하고, 어른들이 이 연예인들 그 모습 하는 거 보면 춤 잘 춘다고.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저렇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뭐 어린이 십자군하고 연관을 지을 이유는 굳이 없겠지만은 어린이 십자군 운동을 보면서 교회가 어린이들을 얼마나 이용해 먹고 있는가, 이 마음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이런 세 가지 그 4차 십자군 운동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특히 결말이나 교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부터 이제 면죄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군 운동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시키려고 이제부터 면죄부를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악랄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성도들 전도 안 하니까 교회에서 뭘 해요? 금반지 걸기. 교회가 악랄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몇 명 이상은 금반지 한 돈.
이렇게 가면서 성도들을 전도라는 그 미명 아래 또 주일학교에 가보면 달란트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이거 상금을 걸어놓고 사람들 하여금 열심을 동원시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가장 잘하는 거고 교회들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마음이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알아서 하려면 그거 상금 없으면 안 됩니까? 상금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달란트 시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아이들도 저러는데 어른이 그래야 되겠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용해 먹는 그 정치 아치들처럼 교회도 교회 아치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됩니다. 아이의 인격을 그렇게 마구 어른들이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가?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교회가 면죄부로 당시에 교회도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을 부추기기 위하여 이 거짓 성례잖아요. 면죄부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내모는 이러한 일을 거짓 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했다는 점을 우리가 십자군 이 운동을 이제 앞으로 5차도 6차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이 4차 시에서 면죄부가 시작했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있는데 더 무서운 겁니다. 이때 이단들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 알비파 십자군 운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홀리 아피스라 이래 가지고 지금은 홀리 아피스라 그래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인쿼지션입니다. 인쿼지션이 생겨서 종교 재판을 해서 이단들을 이것은 제가 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명쾌하게 제가 한국교회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이 종교 재판을 만들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공포 의식을 마치 그 소련의 그 이반 4세가 지금의 KGB를 만든 애잖아요. 비밀 경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공포 정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맹종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작당을 로마 카톨릭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아치들이 이것을 그대로 닮아가서 합니다. 공포 정치입니다. 정말 교회가 이런 잘못된 이 종교 재판과 같고 십자군 운동에서 일어나는 그 뭐 이외에도 뭐 제 책을 통해서 이런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더 많은 그 악행들 아주 악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냥 정오심을 제가 갖는 겁니다. 목사놈들이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또 성도들은 그거 좋아가지고 같이 또 맞장구 치고 있어요. 또 앉아가지고 장로들은 또 똑같은 부류들. 그래서 이 십자군 운동을 단순히 뭐 서방 교회가 서방 지역이 동방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다 이런 역사적 교훈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교회 신앙적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악행 중 악행이다라고 저는 뭐 정말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파란색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파란색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 리처드 1세의 여정입니다. 리처드 1세고 그 다음에 여기 마르세유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요 점선이 있는 것이 필리프 2세라고 했죠.
그리고 리스본에서 이제 바로바로사가 출발을 하다가 여기 강에서 빠져가지고 죽는 이제 그 새 지도자가 이제 출발을 한다 하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딱 한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뭐 자세하게 우리가 읽지 않아도 이 영화 이야기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1차에서는 여러분 아다시피 2차에서는 에데사 공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시작을 했고 이 3차는 이 하틴 전투에서 그래서 이 영화 하나 보면은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 내용은 뭐 읽으면 알 수 있는 거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이 참 제가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도대체 예루살렘이 당신에게는 무엇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살라딘이 nothing. 그러는데 돌아서서 하는 말이 everything이라고 이제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 밑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뭐 별로 뭐 교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리처드 1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사자의 왕이다. 사자왕이다. 그 소설책이죠. 아이바노를 보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요것도 이제 당시에 리처드 1세나 헨리 2세 요 중간에 여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 사람 헨리 2세거든요. 그쪽 제가 쭉 써놨는데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여자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엘리노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하고 전쟁터로 갔다가 자기 남편이 너무 급정이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혼하고 바로 이 헨리 2세하고 결혼을 한다. 이제 고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본래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은 필립 2세예요. 그리고 헨리 2세하고 결혼해가 낳은 아들이 리차드 1세.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3차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헨리 2세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헨리 2세라는 사람은 이 소설을 읽으면 이것도 이제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제가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소설 읽으면 무슨 꼭 그 뭐라나 그 뭐 이상한 그 소설 그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빌런들이 서로 막 죽이고 막 암살하고 막 이런 하는 정말 이 가족의 이 태폐 풍조가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실제거든요. 이 헨리 2세 때에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 함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직 수인권 논쟁에 이제 들어가면 그 유명한 윌리엄 1세, 윌리엄 2세, 헨리 1세, 헨리 2세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헨리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윌리엄 그 노르만의 그 정복을 시작했던 윌리엄 1세의 정성자예요. 근데 이 사람과 함께 토마스 아베키드라고 하는 아주 그 토마스 아베키드 이 사람과 논쟁을 이제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캔터베리의 그 지도자고 헨리 2세는 자기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정치화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자 결국 헨리 2세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캔터베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캔터베리의 이야기는 14세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캔터베리로 이제 순례를 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캔터베리를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건에서 토마스 아베키드를 기념하려고 이제 가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 토마스 아베키드를 죽이는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하여튼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부부가 이거 하여튼 스캔들을 진짜 너무 많이 일으켜요. 100년 전정도 마찬가지고. 본래 3차 십자군 운동은 헨리 2세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려고 하다 죽어버려 중간에. 그러니까 리차드 1세 옆에 있는 사람이 리차드 1세인데 리차드 1세가 그럼 내가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리차드 1세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게 꼭 누구야 그 가룟유다처럼 생겼는데 요 제프리입니다. 제프리. 이 사람이 그 로빈 루스에 나오는 그 악한 왕. 마리안느와 결혼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스캔들이 있는 그런 소설의 주인공이 나오는 요 제퍼인데 이 제퍼리라는 요 꼬마가 또 이 꼬마인데 꼬마죠. 제일 막내니까 8번째 아들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이거든요. 이하고 또 이 스캔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하여튼 이 소설 읽으면 이게 사실인가라고 할 정도로 우스운. 이게 이제 한 겨울을 지내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을 막 만들어내는 건데 헨리 2세, 엘레놀, 리차드, 제프리 정말 교회사와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많이 암투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여러분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두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세 번째 나온 아들이 리차드 1세다. 이런 것은 상식으로 우리가 알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1189년 영국 왕이 된 리차드는 오직 꿈이 하나 있다. 하틴 정투로 인해 모슬림 지도자 살라딘의 손에 넘어간 예루살렘을 재정복하는 것이었다. 전사였던 리차드 1세는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군자금이 필요했다. 군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필요하니까.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4,000명 기사들과 4,000명 무장군인들을 데리고 100척의 함대를 그리고 3차 십자군 100척을 움직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베네치아까지 오거든요. 상상이 지금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그럼 이 돈을 어디서 이 사람이 다 했을까? 그래서 요 앞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바노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은 유대인이 부자라고 하는 사실이 잘 디벨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1세가 이 유대인들을 거의 죽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들을 다 사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저질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와 정치, 정교유착이란 말을 제가 중세 교회사를 하면서 제가 이거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만 교회와 정치가 서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절대 지금 한국 교회에 투 가면은 정치에 찌어드는 이건 애들이 있잖아요. 한 교회 어느 그 목사라는 애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순전한 성도들인지 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원해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고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악랄한 존재다 저게. 정말 악랄한 존재가 또 등장하는구나. 이 시대만 바뀌면은 저런 애들이 등장을 해서 교회와 정치를 저렇게 유착시켜 가지고 거기에 개미들이 그냥 몰아가게끔 만들고
왜 이런 일들이 정말 또 일으키는가? 이런 그 정교 유착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저한테 또 이렇게 문자가 와요. 국가가 이런데 교수님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서서 뭐 할 건데 내가? 이런 시국에 뭐 선언이라도 하셔야 되고 뭐. 조회수 아카데미 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예, 필립 2세 정말 별의별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육로로 가는 거죠. 앞서 이제 여기에 리차드 1세는 배로 가고 필리프 2세는 육로로 해서 이제 이 두 사람 여기 보면 리차드의 누이 동생 조안을 시칠리아 뭐 어쩌고 뭐 이런 노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읽어서 아마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영국의 뭐 빅벤 앞에 있는 건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리차드가 떠난 지 6개월 후에 살라딘이 죽었다. 6개월 후에 죽었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앞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립 2세는 어떤 인물이냐? 여기 보시면은 필립 2세. 필립 2세입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린 엘레노르의 그 아들이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1187년 예루살렘 성에 살라딘의 손아귀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지못해 리차드 1세와 싱성로 마저금 바로바로사 아주 유명하다 그랬죠. 바로바로사와 함께 3차 십자군 운동에 뛰어든다. 그는 이제 리옹에서 출발해 가지고 육로로 해서 시칠리아에 와서 리차드와 연합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1207년에 이노첸토 3세 아주 중요한 교회사에서 그 악명 높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필립에게 이단 척기를 위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라고 명했지만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의해서 영국의 존 앞서 그 제프리라고 했잖아요. 제프리 그 아들 넣었는데 존 왕과 일전을 벌려서 성직 수인권 논쟁을 해가지고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교회에서 조금 아시는 분은 이게 중요하다는 느낄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바로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백전백승을 하는 그 노련한 사람인데 이제 여기에 강을 건너가다가 여기 보면 사진이 나올 겁니다. 강 건너가다가 빠져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만은 뭐 그건 별로 뭐 제가 쭉 설명을 했고 뭐 어떻게 진행되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이 마지막에 아크레라고 하는 여기가 아크레인데 요 밑에 조그마한 성이 있죠. 그 누구야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이 결탁을 해가지고 요 땅을 부여받습니다. 리처드 1세가. 그래서 나중에 십자군 운동이 이제 끝날 때에 요 아크레를 끝까지 템플 기사단들, 그 템플이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그 성전 기사단들이 이것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사진만 요래놨지만 아크레를 가보면은 12세기에 있었던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1차 세계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프랑스 애들이 독일 아이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지노 노선을 만듭니다. 콘크리트를 한 1m 정도 되죠. 이 정도의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가지고 대포를 쏘아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다 이 그 마지노 그 한 수십 킬로를 이게 다 이걸 대포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마지노 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전투하러 갈 때 그쪽으로 하지 않고 저 벨기에 쪽으로 탱크 몰고 일주일 만에 파리를 점령해 버릴 줄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마지노 노선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 남부 쪽에 가면은 그 마지노 선이 있어요. 그 대포가 있고 막 그 1m짜리 그 두께로 되어 있는 이 콘크리트 벽이 있습니다. 그하고 아크레 성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살라딘의 부하들이 그리고 그 후에 그 모슬렘들이 아무리 화살을 쏴도 요만한 창고 하나 딱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보면은 이제 기관 단포라든가 이런 거 쏠 때 보면 요만한 구병기 계속 총 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점령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 템플 기사단들이 여기서 그대로 고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되어져서 몰타 섬으로 가가지고 나폴레옹 시대까지, 그러니까 500년 동안 이 템플 성전 기사단들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1099년에 이 템플 기사단이 시작을 했다가 나폴레옹이 1806년이 시작하잖아요. 이때가 몇 년입니까? 8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성전 기사단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이름이 뭐지?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은 성전 기사단들이 등장을 하고, 또 제가 비판을 했던 다비치 코드라는 그 소설에도 보면은 그 템플 기사단이 등장할 정도고, 그다음 13일의 금요일 저녁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지는 배경이 되는 이 템플 기사단들이 이제 이곳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전투하고 나중에는 몰타섬으로 가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 이름만 나오면 하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았어.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그 살라딘과 리차드 1세가 접전했던 그 장소들을 제가 좀 해놨는데, 요 부분들 요즘 해안가 부분들 본래 이제 여기에 주둔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요 해안가로 이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바다니까 살라딘들이 공격을 해오면 이쪽으로는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 이 리차드 1세는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기면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바로 앞에까지 오는 그 전투의, 어떻게 본다면 전투의 기제 같아요. 끝까지 1,500명밖에 안 남는데도 그 수만 명이 되어지는 그 살라딘의 군대를 맞서서 싸우는 걸 보면 리차드 1세는 리차드 1세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들의 그 마지막 전투가 이게 뭐 아르술파 뭐 이런 건데 그냥 넘어가고 1192년에 뭐 협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래서 이제 여기에 밑줄을 그었는데, 그리고 십자군 운동은 이제 실패한 운동이 되고 말았다. 이후부터 진행된 십자군은 결코 예루살렘에 발을 내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우는 것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요 부분, 요 마지막 요 단어, 이 투톤 그 기사단들이, 성전 기사단들이 주로 나누어지는 게, 여기에 보면은 군사 기사단, 구호 기사단, 그러니까 군사 기사단 안에 구호 기사단과 성전 기사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톤 기사단이에요. 이건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을 배우니까 우리가 이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구호 기사단들은 까만 옷에다가 흰 십자가를 한 사람이고, 성전 기사단들은 하얀색의 빨간 십자가를 한 사람. 그래서 지금 그 전쟁터에 가 보면은
나이팅게일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전쟁터에서 적군이나 아군이나 그 치료해 주자 이래 가지고 자동차 위에다 빨간 십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 유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 기사단들은 흰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데 앞장섰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전쟁터에서도 지금 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투톤 기사단은 이 투톤이라는 말을 이게 이제 슬라브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색깔이 이렇게 청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제 영화들을 보면 청색 기사 십자가를 해가지고 청색 십자가를 가지고 등장하는 십자가 저건 또 뭐지?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투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면 저거는 성전 기사단이고 그 다음에 까만 바탕에 흰 십자가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구호 기사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십자군 운동을 배우니까 이제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알면 좋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지금의 그 전쟁터에서 구호 물자를 가져가는 사람. 여러분 보시면은 구호 물자를 움직일 때 여러분 지금 그 가자 지역이나 그리고 그 걸프 전쟁할 때 여러분 아니면 저기 지금 전쟁하는 유크레인 전쟁할 때 그 연합군들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가 기억나세요? 연합군들 청색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별로 관심이 별로 없네. 그 평화를 주로 하면서 이제 가서 도와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크레인 전쟁에 뛰어들 때 그 파란색을 입고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투톤 기사단과 같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파란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왜 빨간 것이 나오고 왜 흰색이 나오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들에게서 과거에 있었던 십자군들의 그 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 이 투톤 기사단들은 뭘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성전 기사단들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임무가 아니라 단순히 그 마지막 앞서 제가 지도 우리 사진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주둔한 그 지역만 이제 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떠오르지. 아하, 투톤 기사단들은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파란색 십자가를 가지고 가자 지역이나 유크레인에 가서 구호 물자를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이제 좀 이해가 된다라고 아마 볼 거예요. 이제 알고 보면 다 재밌는데 이제 모르고 보면 저거 왜 파란 십자가를 하지? 빨간 십자가를 안 하고 뭐 핑크 컬러가 좋잖아 뭐 이라고 아니면은 뭐 그린 컬러 하지 뭐 이러는데 그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